어서오세요. 준의 비스트로에 바로 본방 가시죠. 오늘은요 진짜 전문점의 셰프들의 킥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현지 이탈리아에서 쓰는 방식도 들어있을 뿐더러 좀 더 여러 나라 셰프들의 그런 기발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알리올리오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아이 흔해 빠졌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워낙 알리올리오가 요리 유튜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하기도 하고 워낙 또 논쟁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메뉴이기도 해서 좀 더 색다르게 조금 저만의 준스비스트로만의 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셔야겠어요. 오늘은 틀어만 놓으면 되는 스텝들로 가져왔고요, 정말 초보자분들부터 어느 정도 요리 좀 하시는 분들까지 좀 범용으로 보실 수 있게 아주 쉬운 난이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구독 알람하시고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재료 손질을 하는데 오늘은 정마늘이죠, 홍마늘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붉은 마늘과 흰 마늘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홍마늘과 백마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 홍마늘 같은 경우는 매운맛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딥한 풍미가 액센트가 특징인 그런 마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마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향이 중요하고요, 맛이 약간 라이트해서 어느 요리와도 어울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늘의 액센트를 살리고 싶은 요리는 이런 홍마늘을 쓰시는 게 맞고요, 약간 범용으로 다양하게 마늘의 향을 내면서 즐기시고 싶으면 백마늘이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왜 마늘을 먼저 손질을 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질 알리신을 가지고 있죠. 파, 양파, 마늘과 같은 백합과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알싸한 향의 특징이 이 알리신, 히팅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바로 그 향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손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친구들이 좀 나 위기에 처했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화학작용을 통해서 알리신이 뿜뿜 뿜어져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마늘의 액센트가 중요한 요리 같은 경우는 마늘을 먼저 조리를 해서 알리신을 많이 뽑아내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마늘이 약간 끈적하더라도 먼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요 약 2인분 정도를 할 거예요. 보통 진짜 이탈리안식에서는요 마늘을 한 2알 정도만 쓰시죠.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지방에 따라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셰프님이 맛의 중점을 나타내는 포인트에서 마늘의 양이 천지 차이로 갈리니까 양은 이런데요 저런데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요리에 대한 창의력이 사라져버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라면 아니잖아요. 이거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요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답을 내고 만드시지 않고 드시는 분의 기호,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드시는 게 이 요리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더 풍부한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발명이 되고 하겠죠. 이건 이래야만 해 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집은 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위해서 살짝 접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본격적인 이탈리아 음식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막 돌아오고 계세요. 저희 세대의 젊은 셰프님들이 전 세계로 유학을 떠났다가 이제 막 돌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다,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 다양한 셰프님들의 여러가지 창의력이 녹아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복받은 세대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받았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얼마나 좋아. 라떼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라떼는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정식 이탈리안 웨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식 이탈리안 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저의 개성과 기호를 담아서 요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진짜 미슐린 셰프님들의 그런 포인트를 담아서 준스 비스트로의 방식대로 풀어낸 거니까요, 꼭 구독 알람 하시고 마지막까지 보셔야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은요 미슐린 셰프님들의 포인트만 담아서 준스 비스트로의 스타일을 그대로 녹여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재료는 2인분이지만 표기는 1인분으로 표기를 해둘 거예요. 보통 평균 1인분에 4알의 마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 2인분이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평균 8알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준스 비스트로 왜 표기와 영상을 똑같이 안 해두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먹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엔진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그죠? 엔진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롭게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마늘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지금 칼 등으로 때리고 있어요. 마늘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알리신이 가장 극적으로 뽑아 나올 수 있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타겟까지 마늘을 좀 방치를 해 둘 겁니다. 알리신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마늘의 향과 어느 정도 바디감과
약간 알싸함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직접 요리해보시고 여러분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오늘은 그 알싸함을 그대로 많이 살릴 수 있는 레시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홍마늘은 알싸함 맛이 굉장히 강하고 딥한 풍미가 굉장히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백마늘은 뭐다? 백마늘은 향이 좋고 가벼운 맛으로 여러 요리에 범용으로 쓰면 좋다. 아시겠죠? 엄청 신선해요. 아무래도 마늘의 알싸한 맛이 세기 때문에 홍마늘 쪽이 약간 좀 더 보관도 쉬운 게 사실이라고 하네요. 마늘의 절반은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하나는 마늘을 찹을 해줄 건데요. 찹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양파랑 똑같습니다. 자, 남은 부분도 분명 서두르면은 여러분 하나 두 개씩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세요. 항상 준수비스트로는 빨리 하라고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실수해도 되니까 좀 천천히 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힐링하시고 요리를 즐기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이렇게 잘게 써냐면은 파스타에 딸려서 입에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잘게 잘라준 거니까요. 여러분이 파스타를 씹었을 때 마늘과 함께 씹히면서 마늘의 깊은 풍미가 함께 느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니까, 그럼 아까 저렇게 굵게 썰린 건 왜 굵게 썰었을까요?는 이따가 곧 아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잘게 썰었다. 왜 이렇게 잘게 썰었는지는 마지막까지 꼭 채널 고정하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손님이 드실 수도 있는 거는 에탄올로 한번 깨끗이 뿌리고 닦아서 쓰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 어떻게 쓰시는지는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입맛에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이 부분도 맛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쓰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쓰세요. 이탈리안 파슬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음식은요 드시는 분 마음이에요. 신라면 스프 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다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는 이 대는 엑스트라 버전의 향을 낼 때 또 쓸 거니까요. 이대로 쓰지 말고 한번 상처를 내서 즙을 내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준수비스트로에서는 재료의 특성과 요리의 즐거움과 요리와 삶을 잇는 매개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하시고, 요리를 통해서 좀 쉬고 싶으신 분들, 요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구독 알람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1인분에 한 2대 정도 쓰시면 저는 좋더라고요. 많이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쓰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는 어떻게 쓴다? 즙을 내서 쓴다. 즙을 내고 안 내고가 향이 나오는 게 달라요. 향 민감하신 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파슬리 향이 바로 납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파슬리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아셨죠? 자, 파슬리 보관하고요. 입은 약간 다르게 자르죠? 어떻게 잘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베어주는 느낌으로 잘라주셔야 향이 곱게 빠져나옵니다. 베어낸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곱게. 벤다. 베어내자마자 진 이기는 거랑은 다른 향이 나요. 나는 잘라주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나중에 드실 때 텁텁한 향도 좋고요, 기분 나쁜 향도 나질 않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 굉장히 많이 쓰죠? 더보기 자막은 1인분으로 진행을 했다. 준사장 엔진내면 안 되니까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죠? 그냥 막 자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어낸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칼 좀 갈아서 쓰세요. 본가에서 집밥 먹는 정도로 엄마같이 요리 많이 하시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갈아줘야 돼요. 원래는 하루에 한 번 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소 도축하시는 분들은 칼이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하실 때마다 간이로 갈아주시죠. 야스리 봉으로요. 어느 정도 얇게 썰어야 하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얇게 썰고 싶으시면 얇게 써시고, 굵게 써시고 싶으면 굵게 써시고. 파슬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곱게 다졌어요. 너무 고와도 문제가 된다고 하시지만 오늘은 베듯이 잘 갈린 칼로 베어내듯 진행을 했으니까 진겨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곱게 잘 썰렸습니다. 그리고 고추예요. 고추가 진짜 크죠? 고추는요, 씨는 제거를 하고 겉부분만 사용을 하실게요. 자, 원래라면은 페페론치노를 써야겠죠. 여러분, 페페론치노가 뭐예요? 페퍼, 피망을 뜻하는 페페로네에서 작다라는 이노가 전미사가 되면서 치노가 되죠. 치노나 이노나 알터너티브한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튼지간 이 작은 고추라는 말이 된다고 해요. 이 작은 고추여야만 하지만 생 페페론치노는 구할 수가 없어서 프레시한 맛과 매콤한 맛을 자랑하는 국산 홍고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토불이 좋아요, 여러분. 신토불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1인분 할 때는요, 요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2인분을 하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시 해먹을 때 사용을 할게요. 여튼지간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런 작고 매운 고추들을 총칭하는 어휘로 페페론치노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국산 매운 홍고추 사용하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일 테니까
그러니까 꼭 해보셔요. 이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드라이 페페론치노를 쓰시는 것과 이렇게 생 홍고추를 쓰시는 거는 아예 다른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게 이 편이 좀 더 맛이 프레쉬하고 더 뭐랄까요, 요리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걸 먹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전복 요리도 마른 전복으로 하면은 그 딥한 풍미가 있겠지만 생 전복으로 했을 때도 그 느낄 수 있는 생명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생물을 쓰는 것과 이렇게 건물을 쓰는 거 아예 다른 종류의 요리가 된다, 이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식으로 잘라주시면은 좀 더 남는 거 없이 잘라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는 거 없이 잘 잘렸죠? 저는 너무 차파진 않을게요. 좀 기분 좋게 약간 붉은 애들이 있는 편을 좋아해서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 준비 간단한 거 아시죠? 이렇게 이대로 바로 조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2인분을 할 거라 좀 많이 진행을 할게요. 준수 비스트로 프라이팬 열은 뭐다? 삼식이다. 3분 히팅하고 2분은 식힌다. 삼식이 꼭 기억하세요. 자, 식히고 2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기름이 골고루 퍼지는 거 보니까 열도 잘 된 것 같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욕심내지 마시는 거를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테인리스 팬을 쓰시면은 조리도구에 그렇게 크게 능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다 달라붙고 엉망진창 되기 일쑤죠. 그러니까 간단한 소재로 만드는 이러한 요리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코팅팬을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팅팬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팅팬이 알루미늄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도 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줄기에 스트레스를 줘서 즙을 뺀 향을 뽑고요. 이런 한 끗 다른 별거 아닌 디테일에 맛의 차이가 분명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줬던 마늘을 집어넣을게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분이 진행했던 크기가 아무래도 약간 크죠?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타는 사이에 타버리면 또 안 되니까 눈여겨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럴 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반투명해졌다 싶을 정도에서 바로 빼주세요. 일단 바로 뺄게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일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 보시죠? 얘는 빼고요. 이제 얘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고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레시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얘는 이대로 잠깐 뺄게요. 자, 오늘 2인분 정도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유있게. 하지만 자막은 1인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준수 비스트로 파스타에서는요, 면수에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파스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상정을 하고 저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면수를 넣어야지 하고도 한 국자 넣고 부족한 거 같다, 두 국자 넣고 세 국자 넣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바닷물 파스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준수 비스트로에서는요, 가급적 면수에다가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소금 간을 진행하실 분들은 소금 간의 황금 비율 100대 10대 1, 물 100, 파스타 10, 소금 1이다, 요 비율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준수 비스트로에서는 소금 간을 하지 않는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바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면은 딱 고투라 쿠킹 타임에서 3분의 1 정도만 해주고요. 알키오도보다 훨씬 더 전 타이밍이겠죠? 그때까지만 해주고 바로 불을 끄고요. 면만 따로 건져내고 면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면수는 버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한지 이탈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아이올리 소스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이 부위를 좀 약간 많이 가져가고요, 면수를 넣어서 크림처럼 농도를 맞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저처럼 묽어졌다 이러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EVO 넣어주시고요.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를 좀 갈아줄게요. 안 넣어도요, 면수를 좀 적게 가져가 주시면은 충분히 되는데 오늘은 마늘 양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 친구로 대신할게요. 너무 많이 안 갈아주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향이 좀 강하니까요. 면수는 진짜 조금만 넣어주시고 EVO랑 이 친구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점도가 어느 정도 잡혔고요. 얘는 그대로 크림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EVO를 1대1 비율로 가져가지고 면수는 진짜 조금만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입자가 큰 순으로 넣어줄게요. 고온으로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진행하세요. 고추의 매운 냄새가 살 올라오면요, 아까 얇게 다졌던 마늘을 싹 넣어줄게요. 자, 금세 마늘이 브라운색이 돼버리니까 그 전에 마늘의 향이 살포시 올라온다 싶으면은 바로 파스타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면수를 부어주고
이때 불을 강불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스타 리소따따라고 했죠? 리소또를 만들듯이 파스타를 쿠킹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꼭 다 익히고 넣겠다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엄청나게 설익은 파스타를 이 단계에서 집어넣고 알끼오도에서 알덴테 사이까지만 쿠킹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히팅을 해주시면 돼요. 강불에서요. 자, 이 파스타 리소따따에서 좋은 점이 만테카레라고 하죠.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만테카레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에서 자연스럽게 전분이 우러져 나오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벼만 주셔도 만테카투라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분물을 딱히 면치기 딱히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 물 살짝 넣고 전분을 우려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강불입니다. 물이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면수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간은 여러분 두 가지 베이가 있어요. 진짜 식당처럼 맛있게 드시려면은 치킨 파우더 쓰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는 프로의 맛은 느끼고 싶은데 나는 좀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맛소금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 맛있고 편하게 간편하게 드세요. 자, 2단계에서요 어느 정도 전분물이 우러져 나왔고 맛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아까 그 맛소금 조금 넣었다고 벌써 맛있어요. 맛을 보면서 가감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이때 파스타가 면수를 엄청 빨리 흡수해버리니까 너무 욕심내서 알 된 때까지 하겠다 하지 마시고 알 된 때 직전에서 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요 파슬리를 붓고요. 왜 파슬리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파슬리 향도 휘발성이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맛을 이렇게 우러져 나오겠다는 건 좋지만 나름의 코에서 느끼는 그 향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슬리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집어넣고 여러분 진행할게요. 이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뿌려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알리올리오가 아닌데 이러시지 마시고 마지막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뿌리셔가지고 향미롭게 드세요. 향미롭게. 자, 이때 이브이오 더 넣어줘도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만테카투라가 된 것 같나요? 안 된 것 같나요? 지금 보면은 걸쭉하게 면이 한 사이드에서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 만테카투라가 잘 됐다는 의미예요. 보이시죠? 끈적하게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맛있는 알리올리오 만드실 수 있으니까 바로 플레이팅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잊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이올리 소스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쓸게요. 너무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너무 막 소스 해버리면은 보기도 좀 그러니까. 자, 잘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과연? 일단 마늘의 풍미가 확 하고 올라와요. 진짜 내가 과연 마늘의 왕을 사용했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완전 농후해 보여요. 입에 한번 바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완전 농후해요. 완전 말 그대로 크리미하네요. 맛이 진짜 코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마늘이 주는 알싸함과 페퍼가 주는 그런 스파이스함, 그리고 파슬리의 그런 향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맛이고요. 이브이오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드시죠. 심플함이 주는 마법, 듀누스 비스트로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 입이 맛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입까지 맛있는 그런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쩌지 크림들? 아까워서 너무 맛있네요. 오늘은 재료가 주는 간편함과 소재가 주는 ABCD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지 차이로 바뀐다는 그런 샘플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 해 드셔보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듀누스 비스트로 구독하시고요. 그대로 하시면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침 고인 거 봐. 맛있게, 진짜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습니다. 꼭 해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포인트만 짚고 가니까 별다른 기술 없어도
진짜 이탈리안 셰프님들이 만들 법한 고급진 비주얼을 여러분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준수 비스트로에서는요, 포인트만 짚어서 따라가면은요,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쿠진을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요리를 통해서 쉼과 하루의 감사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필히 구독 알람을 하셔야겠어요. 자,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삶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주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게문 정리해봐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한 접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